네, 오늘자 이슈 메이커 시간이고요. 시장의 핫 이슈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참 무거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도 영향을 받아서 1935선까지 좀 밀려난 네. 모습이었는데 뭐 사저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이제 과거부터 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1980년도, 86년도에 이제 삼저시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고, 증시에서 가끔 작년부터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삼저시대 같은 경우에 1986년부터 89년도까지 이제 저유가, 저환율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저금리까지 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성장이 좀 늘어나면서 코스피나 아니면 경기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이 이제 삼저시대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코스피 수익률 같은 경우가 한 58%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사저시대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삼저 앞서 말씀드린 저유가, 저환율 그리고 저금리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경기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성장이 아니고 저성장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개의 그 요소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로 돌아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인 부분들은 좀 우호적으로 과거 사례를 빗대 보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다. 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시장을 좀 짓누르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코스닥 시장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보면은 성장성이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여타 해외 이제 선진 증시 대비해서도 매력도가 좀 낮고,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사실 중국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그 매력도가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기보다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가 4저 시대라는 거죠. 예전 3저 시대는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인데 최근 저성장까지 맞물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시장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제 사실 시장이 굉장히 둔화가 됐었는데 경기 민간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이 낮았습니다. 유가주인 정유화학주에 또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환율도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투자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을 계속 이제 짓누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이제 환율이랑 유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요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유가가 오르면은 정유화학주에 대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면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고, 유가가 이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항공 운송주 이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흐름들인데, 전반적으로 유가 같은 레벨이 $50를 기준으로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만 $50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10% 아래쪽으로 한 10% 그러니까 한 배럴당 $5 정도의 박스권을 보여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 번 더 하방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투자 전략은 상단에서는 이제 유가 관련주들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가 상승의 피해 업종을 유가 상단, 그러니까 50불 위쪽 55불까지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유가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분명히 이제 그 유가 하락으로 오히려 또 항공이랑 해운 운수 관련 업종들이 좀 수익률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서는 오히려 정유화학주를 팔고 항공 운수주를 사고요. 그리고 $50 아래에서는 오히려 이제 항공 운수주가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그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다시 정유화학주를 매수하는 그런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정유화학주를 사는 게 아니라 유가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조정을 받는
항공이나 운수주를 사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1,100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주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상단에서는 오히려 이런 수출주를 매도를 하고 반등을 하는 수출주를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내수업종, 그 중에서는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환율이 1,100원 아랫대로 내려오면은 상대적으로 음식료 업종 내수주들이 좀 강할 텐데,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받는 수출주를 매수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키 팩터, 그러니까 유가랑 환율을 가지고 박스권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뭐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유가와 환율의 방향성 잘 살피셔야 되고요. 현재 NC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면 4분기 매출액이요, 2,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96%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후에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 주춤했는데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컴투스, 개인빌, 메디톡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월요일날 발표가 돼서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일단은 네. 시장 기대치가 워낙 좀 높았었던 부분들, 예. 그게 이제 좀 주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게임빌이랑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 7,400% 정도 이제 증가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를 한 흐름,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는 한 42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60억 정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금 뭐 매수세가 좀 밑에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 역시 이제 예상치가 45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컴투스보다 이제 뭐 그 예상치에 훨씬 더 미달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 게 게임빌보다는 컴투스 쪽에 매수가 좀 더 들어왔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또다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온 거는 이 앞전 월요일날 이제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로 좀 들어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고, 오히려 하단 한 14만 5천 원까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정도면 PER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 오면은 뭐 매수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실적주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핫 이슈들 잘 챙기셨죠? 지금까지 오늘장 이슈 메이커였습니다.